골목길 좋아하세요? 아, 그럼요. 어릴 땐 많이 뛰어놀고 이것저것 막 장난도 치고 낙서하고 그랬죠. 근데 요즘에는 막 아파트들도 사실 많고 도로가 좀 정비되다 보니까 이런 골목길을 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변했죠. 근데 요즘에 다시 이런 느낌 나는 골목길이 좀 트렌디하게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대요. 아셨어요? 맞아요. 지금 우리 와 있는 창신동도 요즘 레트로 감성으로 좀 젊은 사람들도 다시 많이 찾고 있대요. 근데 창신동 원래부터 유명했어요? 아셨어요, 혹시? 뭐를? 굉장히 유명한 분의 그런 추억이 담겨 있는 세계적인 세계적인 아티스트.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하면 나오는 분. 백남준. 그렇습니다. 여기가 백남준 선생님의 생가터가 있었던 곳이에요. 백남준을 기억하는 집. 들어가 봐도 되죠? 아, 그럼요. 가봅시다. 우와. 입구부터 백남준, 남준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다려주고 계신 거. 아니, 공간이 저희가 생가터라고 들었는데 네, 굉장히 사실 모던하네요. 백남준이 1937년도부터 50년도까지 유년 시절을 이 창신동에서 살았거든요. 실제 집은 전쟁과 도시 재생으로 남아있지는 않은데 실제 그곳에 있던 한 가옥을 저희가 이렇게 개조를 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후배 작가들이 그의 작품을 이제 경의하면서 만든 그런 여러 가지 작품들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마주 개념이구나. 네네네. 제일 처음에 건너오셨던 이 문문문도 하나의 작품이거든요. 백남준의 실제 생가는 3,000평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집에 살고 계셨거든요. 대문도 굉장히 커서 그 지역 사람들이 백남준의 집을 큰 대문집이라고 불렀대요. 이 한옥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대문은 만들지 못하지만 문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3중의 문을 거쳐서 들어오실 수 있게끔 그렇게 제작을 하였거든요. 백남준의 기념관으로 환영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최초의 이제 위성쇼였던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라는 백남준의 영상 작품과 동대문 지역의 예전 그리고 현재 같이 이제 영상이 보여지게 되거든요. 철제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시면 이제 백남준의 기념관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백남준 선생님은 뭐 다 알고 계시고 작품도 하나 두 개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창신동에서 살았다거나 창신동을 계속해서 그리워했다거나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들은 좀 저희가 배워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안에서 좀 저희가 선생님의 생애를 좀 한번 쫙 훑어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 구경 중.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사실 백남준 선생님 이야기 들을 때마다 새삼 놀라요. 너무 잘 사셨어서. 그러니까 저 솔직히 이렇게 그쵸. 부잣집 자제분인지도 몰랐고, 네. 근데 작품이 보면 볼수록 사실 굉장히 새롭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후배분들이 또 이렇게 또 재탄생을 시킬 수 있는 또 그런 소스를 많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볼 때마다 신기하고 들을 때마다 새삼 신기해요, 진짜. 맞아요. 특히나 요즘에는 기획자들 역량 따라서 전 좋은 게 굳이 브라운관 TV만 꼭 고집할 필요는 없거든요. 브라운관 TV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같이 또 보여주기도 하고 새로운 매체가 있으면 미디어 매체를 이용해서 백남준에 대해 기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건 되게 즐거운 일인 것 같아서 이게 실제로 사용했던 책상이시래요. 맞아요. 유일하게 여기에서 저희가 만질 수 있는 그곳이라요. 백남준의 움직이는 이야기? 네. 이거를 신기하다. 책장을 넘기면서 감상을 하는 전시 미디어래요. 우와. 넘기니까 미디어 아트가 나오고 있어요. 진짜? 신기하다. 오, 밑줄 표시해주고 왔네. 진짜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나 비디오 아트가 되게 현대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 백남준 좋아하시는 분들은 서울에 이런 곳이 있다는 거 모르셨던 분들은 꼭 한번 와보시면 괜찮겠네요.
미술관 많기로 유명한 부암동에서도 저희가 그 중에서도 찾아온 데가 바로 이 환기미술관이에요. 사실 뭐 서울은 우리 동네 미술관 하면 이렇게 미술관 너무 좋은 데가 많지만 환기미술관은 좀 그 중에서도 좀 마음이 평온해지는 곳이라서 제일 좋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온리 환기. 렛츠 고. 오자마자 김환기, 김양한 부부의 흑백 사진이 딱 있네요. 그렇죠. 너무 유명한 사진이죠. 네. 두 분은 진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술이 완성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입구에서 이 사진이 맞이해주는 건 너무 좋은 것 같네요. 이 두 분의 러브 스토리가 사실 좀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김환기 작가가 작업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물심양면으로 본인의 인생을 다 어찌 보면 헌신해 주었던 게 또 이 김양한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이번 전시에서도 1963년 이제 김환기 선생님이 뉴욕으로 간 이후에 작품들 이제 본인의 약간 조형 언어라고 하죠. 우리 요즘 그 속된 말로 경매에서 막 많이 보고 우리한테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김환기 선생님의 좀 절정기의 작품들이 완성되어 갔던 그 순간을 볼 수 있는 전시다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시대에 뉴욕 유학을 갔다? 이러면은 좀 약간 좀 조금 사실 응? 그렇죠. 네? 저희가 하필이면 또 직전에 백남준 선생님 네. 보고 왔다 보니까 있으신 되게 편하게 유학 네. 생활했을 거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요. 뉴욕 가서도 진짜 뭐 3평짜리 단판관 안에서 막 지내셔야 했을 정도로 처음에는 굉장히 좀 힘든 환경 속에서 예술을 했는데 그래도 환기 선생님은 너무 좋은 작품을 하시니까 금방 또 이제 록펠러 가문에서도 관심을 받게 되고 활동을 해 나가시면서 조금씩 펼쳐 나가셨던 거죠. 층고가 높아지니까 약간 확실히 좀 개방감 때문에 더 약간 느껴지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친구도 친구인데 지금 은은하게 음악이 들리고 있잖아요. 그게 뭔가 작품을 감상할 때 그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환기 선생님 작품 볼 때 좀 감정을 이입하고 명상하고 사색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환기미술관이 말씀드린 건축적인 특성 때문에 그 음의 공명이라고 할까요? 소리의 울림이 되게 좋은 공간이라서 지금 이 음악적인 부분, 음향적인 부분도 다 기획적으로 작품에 몰입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저는 이 디스플레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환기 선생님 작품도 어디서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벽하고 이렇게 하나로 세트처럼 떨어지니까 마치 이 공간에 있기 위해서 탄생한 작품처럼 딱 느껴지잖아요. 이런 점이 전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드로잉도 좀 볼까요? 사실 전 이런 스케치는 많이 못 봤거든요. 그쵸. 사실 우리가 환기 선생님 하면 완성된 결과물로만 보지 저 조형적인 언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연구, 어떤 고민을 했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잖아요. 근데 여기선 그걸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괜히 미술하는 사람들이 제가 막 괜히 있어 보이게 말하는 것처럼 조형, 언어 막 이런 단어 네.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정리해보면 그 몬드리안 기억해요? 알죠. 그쵸. 몬드리안 작품도 되게 쉬워 보이지만 엑스레이로 분석해보면은 그 밑에 형태선이 수백 번 왔다 갔다 하는 흔적을 발견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쉬워 보이고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어떤 간격 혹은 어떤 위치, 어떤 색으로 표현했을 때 이게 가장 조형적으로, 그러니까 봤을 때 시각적으로 우리가 재미있고 편안하고 즐겁게 느낄 수 있을까 이걸 찾아가는 과정은 이것들이 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나 열광하고 다들 갖고 싶어하는 김환기 선생님의 시각적인 그 결과물이 나오기 위한 연구 과정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좋다. 네. 너무 멋지죠. 같이 볼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결과물에 대해서 더 약간 깊게 빠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파란색을 이렇게 다 다르게 쓰셨을까? 결국 예술가, 특히 페인터한테 있어서는 색이 자기만의 어떤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거라서 황기 선생님의 이 푸른색 언어는 약간 보는 사람을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진짜 빠져들고 약간 쉬게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고민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전 되게 괜히 이 분야에서 넘버원으로 불리는 게 아니다. 이건 본인만의 색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 생각을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다 뉴욕에서 있을 때 만드셨던 작품인가요? 맞아요. 뉴욕 초기에 만들어 가셨던 색이고 언뜻 봐도 색감의 채도 톤이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좀 화려하거나 세거나 자극적으로 다가오는 색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부담스러운 느낌보다는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것 자체가 그 색에 대한 톤 조절 능력인 거라서 이게 어찌 보면 마치 그 음악가가 작곡하는 것처럼 색으로 이 공간을 하나로 작곡해낸 모습을 보는 게 또 감상하는 맛이 될 수 있죠. 좋은 팁이었어요. 여기 있는 모습도 다 그 당시에 뉴욕에서 작업하실 때 뒷모습이래. 아 진짜요? 이게 뉴욕에서 지내셨던 아파트였나 봐요. 근데 이건 세 평이라고 보기엔 너무 크잖아요. 그런가? 확대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나? 근데 여기는 그 처음에 힘들게 지내셨던 세 평짜리 그 아파트는 아니라고 하고요. 이때는 이제 록펠러 재단에서 그 뛰어난 예술성을 알아보고 작업실을 제공해줘서 여전히 좀 뭐 생활이 넉넉했다라고 얘기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예술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작업에 제일 몰입하고 있었던 그 뉴욕 초기 활동 시기 연구하시는 모습이고 저 뒷모습에서 또 어찌 보면 거장의 풍모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스틸컷 사진이긴 하지만 일부러 확대해가지고 보실 수 있게 이렇게 프로젝터로 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갑죠? 네. 방금 봤던 사진 앞모습이시래요. 진짜. 재밌다. 근데 이게 말씀드렸던 스틸컷이다 보니까 확대해서 하니까 약간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전 이런 모습이 오히려 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주변으로 이제 뭐 푸른색이 우리에겐 아무래도 많이 익숙하지만 푸른색이라는 하나의 색에 국한되어 있었던 예술가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색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그 연구의 흔적들이 여기 다 있다고 할 수 있죠. 좀 더 강렬한 느낌의 작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맞아요. 색은 결국 이제 작가의 언어인 동시에 감정을 표출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어떤 색이 어떤 색이랑 부딪히고 어떤 채도로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황기 선생님 작품이더라도 느껴지는 감정이 다 다르거든요. 보면 사실 그 약간 채도 차이가 다 있잖아요. 네. 우리가 뭐 모차르트나 베토벤 음악 들을 때도 한 사람의 음악이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음을 조합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도 황기 선생님 작품 안에서 각자의 취향이 분명 다 다를 거라서 이 변화들을 느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여기에 그 선생님 마지막 유작이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 이 중에 하나가 있는 건가요? 우리 위층으로 이동하면은 최고의 김환기 컬렉션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가서 보시죠. 여기 작품이 많네요. 한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많은 수준이 아니라 이건 보물섬. 아니, 압도적이요, 확실히. 그렇죠. 갑자기 되게 세속적으로 접근해 버렸는데 네. 이 방에 걸려 있는 것만 모아도 뭐 거의 뭐 1,000억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네. 캔버스 엄청 크네요. 이 김환기 미술관의 매력이 일반적으로는 언론 보도에서 김환기 선생님 작품 막 경매 얼마에 팔렸다, 막 환기 불패 막 이런 거 많이 듣는데 거기서는 볼 수 없는 제일 좋은 컬렉션은 다 지금 이 위치에 이렇게 전시돼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이거를 어떻게 이 큰 캔버스를 어떻게 이렇게 가득 채우셨어요? 와, 진짜. 이게 제일 유명한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라는 그 시리즈 중 한 점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진짜 한 편의 시 같지 않나요? 실제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친구이기도 했었던 김광석 시인의 저녁이란 시에 대한 또 영감으로도 소개가 돼서
이 하나하나를 마치 그 한 편의 시를 써 나가는 것처럼 뉴욕생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이 점은 아영이, 이 점은 뭐 찬용이 이러면서 이렇게 점 찍고 메모 채워주고 이러면서 그 고향에 있는 사람, 고향에 있는 뭐 추억, 기억들이 이 점 하나하나에 다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이 수많은 점들에는 결국 김환기 선생님의 그 기억 혹은 추억들이 다 담겨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다, 그리워하다. 그게 담겨 있는 거네요. 거의- 김환기 그리다. 방금 거의 래퍼였는데 라임 보소. 근데 이게 결국 환기 선생님의 기억과 경험이기도 하지만 특정 알아볼 수 있는 뭐 이건 무슨 기억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게 아니잖아요. 결국 이 수많은 별 같은 점이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추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오. 이거는 황금색이네요. 그 한기미술관 오면 좋은 게 말씀드렸던 드로잉들이 같이 소개가 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김환기 선생님 하면 아까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그 시리즈만 익숙하지만 거기서 계속 조형적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방향성이 제시되면은 마치 약간 심플하게 봤을 때는 직설적인 비유로는 산처럼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공간감이라는 게 형성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또 많이들 대중적으로 좋아하는 우주와 같은 나선형 구조로 봤을 때는 그 회전에서 오는 약간 운동성이나 에너지라는 게 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전면 점화 안에서의 확장성을 끊임없이 연구했던 흔적을 여기서 다 볼 수 있는 거죠. 이 작품은 뭐예요? 저도 이거 듣고 이게 너무 지금 좋았는데 네. 좋으면서도 참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 작품이 환기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그리다가 미완으로 남기고 가시게 된 작품이래요. 유작이라고 할 수 있죠. 약간 또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또 색이 또 다르지 않나요?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전 좀 더 약간 먹여색에 가까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자세히 보면은 네. 그 스케치 연필 자국도 다 어떻게 보이게 돼 있어요. 마지막까지. 그렇구나. 다 어떻게 보면 완성을 못 하시고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미완이지만 근데 또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누적되면서 그 자체로 우리한테는 또 하나의 결과물로 전달이 되고 있는 거죠. 환기 선생님은 근데 뭐 세대로 따지면은 20세기 한국의 추상회화를 또 대표하고 그 덕분에 후배들이 더 활동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우리가 또 요즘에 이제 시즌4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예술가들, 이 시대의 예술가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우리 시대의 좀 새로운 감성으로 이 추상의 영역을 이어가고 있는 예술가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네. 우리 오늘 진짜 다채롭게 한번 만나보면 괜찮을 것 좋아요. 같아요. 그러면은 가볼까요? 네, 만나보러 가시죠. 작품들이 훨씬 현대적인 추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색깔도 좀 다르고 밝고 강렬하고 살짝 색동안복 색깔도 있지 않아요? 맞아요. 약간 한국적인 느낌으로도 보이네요. 뭔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좀 복잡해진 것 같아요. 방금 환기 선생님 거 네. 보고 와서 그런가 뭔가 훨씬 좀 젊다란 느낌을 받게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에너지가 조금 더 역동적인? 맞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앞에서 제가 너무 감상평을 얘기했나요? 좋아하셨을 거예요. 이 도시에 관련된 추상 회화를 하고 있는 은희준이라고 하고요.
대표작을 저희가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아, 예.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여기 있는 두 작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올 어라운드 월드라는 작업인데 중심색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색들을 이제 결합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색보다는 이제 선을 쓰는 그 스타일을 완성시키는 거에 좀 가까운 작업이라서 근데 이 작업을 해놓고 이제 이후의 작업들 좀 파생된 그런 식으로 이제 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사실 이게 오일하고 아크릴이라는 게 보이는데 좀 멀리서 보면은 컴퓨터로 했어라고 해도 맞아요, 솔직히 맞아요, 좀 믿을만 약간 디지털 아트처럼 보이기도 하는? 작업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선 아, 네. 작업을? 우선은 선 작업은 좀 더 그래픽 같은 느낌으로 하기 위해서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고 있었고요. 곡선 부분도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같이 마스킹 테이프가 곡선이 되나요, 그게? 네, 그 마스킹 테이프의 그 면적을 이제 얇게 잘라서 수작업이구나, 그러면. 네, 전부 다 우선은 수작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무슨 컴퓨터가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또 그 진짜 오늘 추상의 여러 방식을 다 보게 되네요. 오늘. 느낌이 되게 독특해가지고 작품 보고 있다 보면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조금 이렇게 선이라든지 좀 차가운 날카로운 느낌이 저는 부각이 되는데 말씀하시는 거 듣고 약간 조각조각 내서 보면 이 색감 자체가 약간 색동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뭔가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약간 그런 요소들이 군데군데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네네. 다채로워서. 네. 맞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기 화면에서 이렇게 복잡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구역마다 이제 색깔의 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달라서 마냥 이렇게 차갑게 보이거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씩 화면 변주되는 그런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신진 작가에 해당하시잖아요. 네네네. 젊은 작가님께는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작업 외에도 다른 일도 하시면서 작가 생활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작가로서의 약간 삶이라고 할까요? 현재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고민이. 아, 작가의 삶이라는 건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인생의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앞으로의 성공 가능성과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작가를 해야 되냐라는 걸로 봤을 때는 확률상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이거를 좋아하고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현실적인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작가 생활을 하는 건데 확실히 좀 생업에 문제가 있긴 한데 이제 요 작업을 어느 정도 끌고 나가면서 작업을 통해서 생업이 해결될 수 있게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또 대가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같이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한테 관심 갖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좀 드네요. 네. 저희 이 작품들을 보고 또 이제 나와서 도시의 풍경과 도시의 경험이 또 어떻게 달라질지가 또 기대가 되네요. 저희는 그러면 도시로 나가볼까요? 네, 한번 네. 둘러보고 다시 도시로 나가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잠깐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서울 종로에서 한국미술의 거장인 김원기, 백남준의 기억을 쫓아가 보고 또 도시의 에너지를 담은 신의 작가님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대가의 기억을 만나볼 수도 있고 또 미지의 신진 작가들이 앞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꿈을 또 키워준다는 의미에서 종로라는 우리 동네는 참 매력적인 곳이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 주말 종로에서 미술관 여행 어떠세요? 자, 다음 주에도 우리 동네 미술관의 지역예술 재발견은 계속됩니다. 다음에 또 떠나요. 떠나요.